건강 매거진 3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의 문제로 척추 질환자들의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척추 질환을 피할 수 없다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자, 오늘은 치료 후에도 꼿꼿한 척추를 유지할 수 있는 한방 치료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 02-6676-0114번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생한방병원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02-6676-0114번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을 바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화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이제 할머니가 얼마 네. 전에 허리를 삐끗을 하셔서 네.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네네. 허리 쪽에 이제 디스크가 파열이 됐다고 해서 네. 수술을 권유를 했는데 이제 저희 할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네. 수술을 안 받고 한방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전화를 드리게 네. 됐습니다. 연세가 지금 할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81 있습니다. 연세가 조금 많으시고 네. 그다음에 네. 전체적인 체력이나 아니면 건강 상태 이런 부분들은 어떠신가요? 다른 뭐 합병증이나 이런 부분들. 평소에는 이제 네. 뭐 잘 생활을 하시다가 이 네네. 허리를 한번 삐끗하신 이후로 이렇게 평소 때 잠에 누우실 때 네. 제대로 눕지를 못하시고 네. 걸음도 약간 좀 많이 불편해 하셔서 많이 빨리 힘들어하시고요.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자, 생각이 만약에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건강 상태나 이런 부분들에 크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다른 뭐 치료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 현재 다른 합병증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크게 없으시다면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신 부분들, 이 부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그 수술하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제가 한 4가지 정도 치료법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들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을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지금 선생님 나와 계신데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저요? 네. 네. 예, 허리가 어머님 어디가 아파요. 예,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네, 예. 텃밭을 조금 헐어다니는데요. 네네. 텃밭에 갔다가 오면은 허리 거기서 일을 많이 하니까 허리가 아픈가 보다. 그리고 그냥 여태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오다가도 몇 번씩 쉬고 그냥 거기 여태 지냈는데 요새는 네. 좀 많이 아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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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이제 그 연세도 조금 있으시고 그다음에 네. 텃밭에서 우리가 뭐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 건강을 유지하시는 데는 훨씬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뭔가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은 허리 쪽에 좀 무리를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께서 그래서 방금 아픈가 그랬어요. 네, 뭐 하시다가 우리가 그러셨을까요? 네. 그냥 네. 우연으로 그냥 밭에서 이러니까 아픈가 보다 그냥 그랬지. 네, 그냥 아픈 거 아닌 것 계속 같아요. 참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어머니께서 한 가지 힌트를 주셨는데 이제 거기서 집에 오는 데까지 잠깐 중간중간 쉬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머님 연세에서 지금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디스크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있어요. 신경이 많이 눌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신경이 많이 눌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우리가 걸음을 걷다가 다리가 뭐 저리거나 힘이 없거나 아니면 통증 때문에 중간중간 잠깐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쉬어져야 되는 그런 특징적인 신경학적인 파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세요. 어머님 최근 들어가지고 통증이 조금 더 증가가 되는 소견들이 있다면 주변에 병원 찾아가지고 일단 검사 한번 해보시고요. 필요한 치료법들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용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료한 후에도 좀 꼿꼿하게 척추를 유지할 수 있는 이 한방 치료만의 또 비밀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게 있나요? 저희도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꼿꼿한 허리를 계속 유지를 할 수 네. 있는 그 방법으로 저희가 산무치료라는 그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척추라고 하면 보통 치료의 첫 번째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수술요법이겠죠. 그렇죠. 네, 두 번째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 시술이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받게 되는 진통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들을 한방 치료의 모토로 삼고 있고요. 척추 질환이라는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아니면 뭐 전방전이증이나 이런 척추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내 몸이 천천히 이제 망가지면서 생기는 네. 결국 내 몸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치료를 받으셨던 그리고 또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어디서 치료를 좀 받았는데 이 부분들이 다시 재발돼서 왔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네. 결국 내 몸에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 자생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약해진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계속 재발로 이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치료에는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배제를 하고 네. 내 몸의 기본적인 이제 뭐 밸런스나 아니면 자생력 이런 부분들을 높여주는 것들을 치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치료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에서의 척추질환 치료법 어떤 치료법들이 네, 있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들이 네 가지를 치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안쪽에 이제 근육과 인대들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다. 또는 뭐 골다공증이나 아니면 신경 쪽이 손상이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뼈와 신경 쪽을 강화하는 디스크 치료 한약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동작침이라고 해가지고 응급으로 통증이 아주 극심한 디스크 환자들 또는 협착증 환자들한테 네.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신약침 요법이라고 해가지고 디스크라고 하면 그리고 협착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통증이 원인이 되는데요. 통증과 저린 느낌을 이제 획기적으로 좀 잡아줄 수 있는 신약침 요법. 네. 마지막으로 내 뼈가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거나 목이 일자목이 돼 있거나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디스크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척추를 교정해주는 추나요법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자, 한방에서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병행해서 치료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가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치료법들을 적절하게 환자분들의 상황에 따라 조합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옆쪽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뒤쪽에 있는 노란색의 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염증성의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디스크라고 하면 보통 환자분들이 허리 쪽이 아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노란색의 신경이 지나가는 허리 쪽, 그다음에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종아리, 발 이런 식으로 통증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크 치료 한약물들 그리고 신약침요법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자, 아래쪽의 상황을 보면 빨간색의 염증 상황들이 많이 줄어든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통증을 잡아주는 치료법들을 우선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게 디스크라는 게 급성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그리고 인대 쪽들이 많이 수축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수축을 해서 몸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디스크가 더 발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근육이 수축돼 있는 그 자체로도 통증을 나타내게 되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근육이 수축한 상태가 계속 오래되게 되면 이쪽에 혈류 순환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회복이 더뎌진다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동작침이라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치료법들을 사용을 해서 근육들이 이제 수축됐던 부분들을 이완을 시켜서 혈류 순환을 개선시킴으로써 이제 치료를 돕는 그런 두 번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게 결국 이제 디스크라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들은 대부분 내 몸이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거나 아니면 앞뒤로 밸런스가 안 맞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자, 지금 왼쪽 편에 보시면 내 몸의 구조가 오른쪽으로 많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네.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압력이 받고 왼쪽 편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이제 측면들을 저희가 교정을 함으로써 네. 디스크의 압력을 감소시키고 디스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네. 자, 네 번째로 봐야 될 게 자, 내 몸의 근육과 인대들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으면 네. 디스크가 발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구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지게 됨으로써 네. 증상들이 디스크가 발생을 하고 협착증이 생기고 그렇죠. 신경이 눌리는 이런 세 가지의 변화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이때
근육과 인대를 강화함으로써 이렇게 늘어나 있던 이제 인대들이 또는 힘줄들이 탄탄하게 제 위치를 찾음으로써 디스크가 밀려나가는 부분들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역할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한방에서 이 척추 질환 치료 아무래도 이 한약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네. 들었어요. 어떤가요,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제 내 몸이 구조가 조금씩 무너지면서 네. 사람의 인체라는 거는 20대 한 중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때 내 몸이 약해진 부분들을 이제 강화를 시키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뭐 디스크 쪽에 염증이나 아니면 신경 쪽에 저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서 척추를 이제 지지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뼈가 내려앉지 않도록 뼈와 신경 쪽을 강화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급한 통증이나 아니면 네. 아주 응급한 상황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술이나 아니면 그렇죠. 다른 주사요법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네네.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관리를 한다는 재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내 몸에 받쳐줄 수 있는 자생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쳐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디스크 치료 한약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방 치료를 통해서 척추 건강을 되찾은 실제 사례를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 어떤 사례인가요? 네, 네.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릴 사례는 34세의 남자 환자분이셨어요. 젊은 네, 분이시네요. 당연히 아주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셔야 될 그럴 환자분이신데 이 환자분께서 아까 처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전화 주셨던 그 네. 어머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네. 내가 그냥 늘상 허리가 아프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냥 가끔씩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셨고 그렇죠. 그냥 파스 좀 붙이시고 뭐 찜질방 좀 가시고 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 쪽으로 힘이 조금 빠지면서 네. 저린 느낌이 나타나는 이제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게 되셨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게 됐고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서 응급차를 타고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해주셨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네. 자, 처음에 오셨을 때 저희가 한양방 협진을 통해 가지고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뼈가 이렇게 하나씩 있고요. 안에 하나씩 디스크가 들어있고 네. 뒤쪽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우리가 신경입니다. 자, 위쪽은 전부 다 정상치를 다 가지고 있지만 네. 아래쪽에 5번하고 천추 1번 쪽에 보면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흘러내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로로 자른 그림들을 보면 지금 여기 하얀색 쪽이 신경이고요. 네. 원래 이 신경이 동그랗게 잘 내려가줘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앞쪽에 디스크가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터져서 좌측편으로 흘러내린 상태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움직이시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치료법인 이제 동작침이라는 치료를 먼저 시작을 네.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동작침을 통해 가지고 일상적인 거동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디스크 치료 한약들이라든지 아니면 추나요법들 그리고 신약침 요법들 이런 치료를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시작을 해가지고 총 치료는 한 달 정도 돼서 일상적인 활동에 다시 또 이제 복귀를 하게 되셨는데 치료 후의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면 아까 5번, 1번 쪽에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 있었던 상황들이 네. 치료 후에는 깔끔하게 다시 들어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비교적 애우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동작찜 치료 말해 주셨는데 네. 응급통증 치료법이라고 해요. 네. 어떤 치료법인지 한번 설명을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한방 치료라고 하면 보통 이제 양방 치료법들, 수술이나 아니면 뭐 스테로이드 젤을 사용하는 그런 주사요법들에 비해서 치료가 더딜 것이다. 근본 치료가 되는 장점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효과가 좀 더디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요. 네, 맞아요. 저희 한방에서도 이제 응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통증을 많이 줄여주고 그다음에 환자분들의 이제 기능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동작침이라는 이제 응급 치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이 네. 부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응급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본인이 혼자서 걷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내원을 해주시게 되고요. 네. 자,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척추 플러스 이제 디스크 탈출로 인해서 본인의 거동이 거의 힘든 상태입니다. 자,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께서 양쪽에서 지금 부축을 하고 계신 네. 거고요.
자, 발 쪽에 2개 침을 먼저 맞으시고 그다음에 팔 쪽에 2개, 그리고 목 쪽에 하나. 네. 아직까지는 본인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거동이 힘든 네. 상태시죠? 자, 이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가 네. 디스크가 터져 나옴으로써 생긴 염증 부위, 즉 통증 부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자, 이때 안쪽에서 우리가 견인을 한 상태에서 통증이 유한 경혈인 발 쪽에 2군데, 네. 그리고 팔꿈치 쪽에 2군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 뒤쪽에 풍부혈이라는 혈자리, 이렇게 한 군데 총 5군데 침을 맞게 되고요. 네. 구축을 한 상태에서 천천히 본인이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제가 주변의 근육들이 많이 급성으로 수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 졸아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작을 시작을 함으로써 다시 천천히 근육들이 이완이 되게 되고요. 혈류 순환이 재개가 됨으로써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치료가 끝나고 나면 본인 힘으로 지금처럼 충분히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오. 아직까지는 네, 미심쩍어 하시면서 네, 내가 걸을 수 있나? 스스로 라고 신기할 것 같아요. 네, 생각을 네.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한 30분 정도 네. 안쪽에 통증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극심한 통증을 치료하는 동작침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한방치료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02-6676-0114번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를 또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아버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니, 허리가 아프세요. 네네. 아버님 허리가 아이고. 언제부터 많이 불편하셨어요? 아니, 올 들어서 갑자기 그러네요. 올해 올해요. 들어서 좀 많이 불편하시고요. 예, 그러다가 네네. 요즘에는 지금 걸음걸이도 좀 불편하고. 자, 아버님 걸음을 걸으실 때 다리가 저리거나 아니면 힘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걷기가 좀 힘드세요? 아니면 허리 쪽에 통증 때문에 힘드세요? 허리 통증 때문에. 네, 허리 통증 때문에 우리가 걷기가 힘드시고 아버님 병원은 한번 가보셨어요? 주변에? 날마다 다니죠, 날마다. 아, 계속 날마다. 다니세요? 아버님 아마 병원에서 검사해 보셨을 거예요. 검사 결과랑 그다음에 지금 받으시는 치료랑 어떤 것들 받으시는지 요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다 하는데, 네. 올 들어서 그냥 허리가 갑자기 아프면서, 네. 네네. 뭐 이게 걸음걸이를 오래 못 하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네네. 한 100m 정도 가면은 쉬었다 가야 되고, 그 네네. 정도 돼요, 지금. 아버님 만약에 나이도- 쉬실 나이도- 때 허리를 우리가 쪼그려가지고 앉아가지고 허리를 약간 구부리면 조금 나아진다 이런 느낌 있으세요? 쪽으로 앉지를 못해요. 아, 그게 많이 힘드세요? 예. 예. 다리 때문에 네네. 무릎이 또 아파서 아, 쪽으로 무릎 앉지를 관절도 못해. 지금 안 좋으시고. 예. 예. 아버님 지금 치료는 어떤 거 받고 계십니까? 병원에 사람들은 다 하고 있죠, 지금. 뭐 예. 정형외과도 다니고, 네네. 한방 침도 맞고, 네, 뭐, 침도 여러 맞으셨고요. 데 다녀요. 예. 아버님 지금 상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분명히 뭔가 내 몸에는 이상이 있는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쵸? 예. 예.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엑스레이라는 기본적인 우리가 검사만 진행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자, 예.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엑스레이는 우리가 뼈 상태랑 그다음에 뼈와 뼈 사이에 이제 간격 이런 2가지 부분들만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안쪽에 디스크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뒤쪽에 흘러가는 신경은 어떤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근육과 힘줄들이 어떤지, 이 부분들이 이제 연부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세요. 올해 들어가지고 원래 조금씩 아프셨다가 올해 들어가지고 극심하게 뭔가 통증이 더 시작이 됐고 한 100m를 이동을 하고 나면 통증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연부 조직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아버님의 상황을 지금 봤을 때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버님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면 이제 뼈 쪽의 문제가 아니라 안쪽에 연부 조직들이 많이 퇴행이 좀 진행이 돼가지고 퇴행성 척추증이라는 증상들 때문에 허리 쪽에 통증이 많이 심하실 수 있어요. 단순하게 보면 일단 그쪽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안쪽에 디스크나 아니면 신경 쪽에 조금 눌려가지고 안쪽에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디스크 쪽이나 아니면 협착증 둘 다 가능하신 상태인데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 생각이 되세요. 아버님 지금 어느 정도 치료를 조금 받으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효과를 크게 보시지 못하셨다면 가까운 병원 가셔가지고 조금 더 정밀한 검진을 한번 네. 해보셔야 됩니다. MRI나 CT라는 것들을 먼저 검사를 해보시고 제 생각으로는 아마 신경 쪽이랑 디스크 쪽에 문제가 조금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법들을 조금 변경을 시켜보셔야 돼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좀 단계가 높은 치료법들을 네.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네. 불편하세요? 저는 한 일주일 전부터요, 갑자기요, 네. 허리가 네. 말도 없이 통증이 와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 네. 근데요, 통증이 올 때는 너무 아프다가 네네. 119 불러 갈락하면 또 통증이 괜찮아지죠. 언제 왔는지 없어요. 네네. 괜찮을 땐 또 선생님, 괜찮으시고요. 이런 환자분들 정말 많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 자, 일단 병원은 한번 갔다 오셨어요, 주변에? 아직 가지는 안 했어요. 병원 네, 아직 안 가가지고 가셨어요? 가지도 멀쩡하니까. 예, 예. 예. 이번처럼 통증이 나타나는 게 처음이세요? 아니면 예전에도 처음이세요? 예. 자, 지금 상태를 살펴보면, 네. 자, 지금 통증이 시작된 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되셨고,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40대 초반이. 예, 초반이세요. 네. 자, 지금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말고 지금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이 자, 그냥 단순하게 우리 허리 쪽에 분명히 조금씩은 문제가 있겠지만 안쪽에 근육과 인대를 다치는 단순성의 이제 요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상적으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평균적으로는 뭐 이틀이나 3일 정도 안정을 좀 취해주고 기본적인 처치만 하게 되면 금방금방 나아지게 되는데 물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게 됐지만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조금 더 안 좋은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통증이 약간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통증이 올 땐 또 되게 심하게 오고 그 다음에 없을 땐 또 괜찮다는 부분들을 네. 봤을 때 급성의 디스크도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되거든요. 오. 지금 가장 먼저 해보셔야 될 게 이러고 있다가 낫겠지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가까운 병원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선생님한테 먼저 진단을 좀 받아보세요. 가벼운 네. 검사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뭐 MRI나 CT 같은 이제 고정밀 이제 검사를 하기 전에 신경 쪽의 문제인지 아니면 근육 쪽의 문제인지 감별하는 저희가 도수 검사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해가지고 먼저 감별을 해가지고 치료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라면 대부분은 한 2주 안쪽에 적절한 처치만 뭐 가해진다면 금방금방 좋아지실 거고 만약에 디스크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때까지 통증이 한 번도 없었고 두 번째는 나이가 젊고 세 번째는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방 치료 가능하실 거예요. 가까운 병원부터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머님처럼 좀 극심한 통증이 있다가 또 뒤돌아서면 쏙 들어가서 네.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가까운 전문병원 빨리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한방치료법의 좀 치료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례인가요? 네,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사례는 56세의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이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 때문에 평소 때 주변에서 꾸준히 우리가 치료를 좀 받으셨는데 네. 별로 이제 받을 때는 조금 나아지다가 다시 또 금방 나빠지고 받을 네. 때는 조금 나아지다가 또 나빠지고 이런 주기들이 훨씬 더 짧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 상황에서 이미 신경 쪽에 증상들이 좀 오래된 경우에는 우리가 다리 저림 증상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남의 살을 만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신경 쪽이 좀 죽어버리는 그런 증상들이 좀 그렇군요. 발현을 하게 되거든요. 네. 보통 50대 여자 환자분이시다라고 하면 50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뼈의 퇴행이나 아니면 뭐 근육의 퇴행 그리고 인대 쪽의 퇴행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상태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화 주셨던 그 아버님처럼 그냥 엑스레이 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진단을 받으셨고 치료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증상들이 차도가 없어가지고 병원으로 네. 내원해 주셨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먼저 정밀 검사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엑스레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4, 5번 쪽에 디스크가 조금 많이 튀어나왔던 그런 그러네요.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뒤쪽으로 살짝 나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디스크가 조금 많이 심하셨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신경이 여기 약간 회색 부분이 동그랗게 내려가줘야 되는데
앞에서 다 막아버린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시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다리 저림이 더 극심해지고 신경이 약간 차단이 된 게 오래돼서 남의 살에 만지는 것 같은 이제 감각 저하의 증상들을 가지게 됐죠. 네.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퇴행성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로는 환자분들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디스크 쪽에 부종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네. 염증을 줄여주는 1단계의 한약들을 먼저 처치를 했었고요. 이후에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키는, 이분이 너무 또 운동을 안 하셔가지고 네네. 뒤에서 잡아주는 또 힘이 전혀 없으셨어요. 네. 이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2단계의 처치를 시행을 했었고, 세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골다공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으셨기 때문에 뼈와 신경을 강화하는 3단계 한약물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의 한약물들을 처치를 해서 효과가 좋았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치료 후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저희가 봤던 4번, 5번 쪽에 이렇게 디스크가 깔끔하게 다시 들어갔고 뒤쪽의 근육층도 훨씬 더 탄탄하게 허리를 지탱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자, 총 3단계에 걸친 한약 복용으로 이 디스크를 치료한 사례를 봤는데 한약 복용의 효과가 좀 상당하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디스크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협착증이 발생을 해서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병원을 찾으실 때는 통증이 어느 정도 심하게 올라올 때이거나 네. 아니면 극심할 때, 이때 병원에 방문을 해주시거든요. 자, 이때 디스크 치료 한약을 1단계로 먼저 시행을 합니다. 디스크 쪽의 부종과 그다음에 염증을 다스려줘서 이제 통증을 줄여주는 것들, 환자분들의 가장 불편한 부분들을 먼저 해소를 해드려야 되고요. 네. 두 번째가 아까 디스크라는 것들은 급성으로 그냥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내 몸에 뭔가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근육과 인대가 약해진 상태에서 디스크가 발병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키는 2단계의 한약들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시거나 아니면 퇴행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심할 경우에는 뼈와 신경을 재생을 도와주는 이제 3단계의 한약들을 복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의 처치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재발을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네. 치료를 하는 게 한약들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디스크 치료 한약으로 척추뼈 자체를 강화시켜 준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예, 이게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걸 먹고 나니까 내 허리가 강화가 되는구나, 아니면 통증이 줄어드는구나, 네. 이런 부분들을 뭐 느끼시게 되겠지만 저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네네. 보여드리기 위해서 서울대 약대 그리고 성균관대 약대랑 임상 시험을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 준비한 영상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디스크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가게 되고요. 지금 빨간색 부분이 염증이 나타난 부분들입니다. 네네. 자, 이때 증상들이 통증을 많이 유발을 하게 되고 아까 뼈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얇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안쪽에 파란색의 약물들이 들어감으로써 뼈가 다시 제 위치를 찾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을 다시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 편은 이제 퇴행이 진행이 되면서 뼈가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죠. 찌그러지게 되고. 그렇네요. 네, 그렇게 되면 디스크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결국 이제 신경 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옴으로써 신경을 누르고 자극을 하게 되기 때문에 허리 쪽에서부터 엉덩이, 다리 이렇게 통증이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네. 자, 이때 디스크가 신경을 누른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신경세포가 점점 죽어가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다리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복용 후에는 왼쪽 편 그림처럼 신경세포가 제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스크 치료의 한약 효과 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례들을 볼 텐데요. 이번에는 목 디스크 사례라고요. 네. 자,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걷지를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시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요새는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 때문에 목이 굳어 있는
또는 목이 굽어 있는 네. 일자목이라고 하죠. 이런 자세들이 많기 때문에 늘상 그냥 어깨가 뭉쳐 있는 것들은 당연한 거구나. 그냥 뭐 마사지를 조금 하거나 아니면 파스를 좀 붙이거나 아니면 찜질을 좀 하거나 이렇게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허리 같은 경우에는 급성으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고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통증들이기 때문에 병원을 일찍 찾아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허리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들이 훨씬 더 큼직큼직하고 네. 뭐 어느 정도 좀 밀고 나온다고 해도 손상이라는 부분들이 크게 나타나진 않는데 목 같은 경우에는 부품들이 훨씬 더 조그만하고 자그마한 부분들이 훨씬 더 복잡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훨씬 더 손상이나 후유증들이 좀 많이 남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환자분도 40대 여자 환자분이셨고 일상적으로 앉아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아서 내가 목은 항상 좀 뻐근하다. 그다음에 목 뒤쪽으로 뭐 두통이 좀 올라간다. 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처음에는 넘기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이랑 등 쪽으로 통증이 심해서 갑자기 자고 있는데 환자분 표현을 빌자면 팔 쪽으로 100만 볼트의 전기가 찌릿하고 내려가서 그 상황에서 잠을 못 잔 상태였고요. 네. 이런 것들이 통증이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게 한 3일 정도 지속된 상태에서 병원을 내원을 해주셨던 상태였습니다. 네. 자, 그때 저희가 바로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5번, 6번 쪽에도 디스크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 6번, 7번 쪽에 디스크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신경이 거의 차단이 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이 부분들이 통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너무 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통증을 줄여주는 디스크 부종을 줄여주는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는 1단계 처치 약물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약침요법이라는 두 가지를 위주로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뭐 자세를 잡아주는 추나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물리치료 그다음에 운동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치료를 하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치료가 다 끝난 후에는 안쪽에 남아있는 디스크들이 뒤에 내려가는 신경들을 자극하지 않는 것들, 신경관들이 다시 원 위치를 회복했던 그런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네. 자, 이번 사례는 신약침 치료를 적용을 해본 사례였는데요.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께서 체질별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어떤 손상이 왔을 때 잘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염증이 되게 심할 경우에는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통증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허리보다는 이제 목 쪽이 훨씬 더 예민한 조직들이기 때문에 통증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약침요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약침은 우리가 드시는 한약들을 그냥 정제를 해가지고 환부에다 직접 놓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신약침요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단계 또는 2단계의 한약들을 정제를 해가지고 디스크 치료 한약들을 복용을 해서 그 부분들이 다시 또 소화가 돼서 환부까지 직접 도달을 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제를 해서 환부에다 직접 놓고 보다 빠른 염증의 제거라든지 아니면 통증에 줄여주는 부분들 이것들을 노리는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 부분들을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이 신약침요법을 정제하는 과정들인데요.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다시 또 끓이고 정제를 해가지고 희석을 하고 이렇게 약침의 바이알에 넣게 되고요. 자, 보통 맞으시는 이제 주사제처럼 그렇게 이제 정제를 하게 됩니다. 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진 부분들을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허리 쪽에 통증이 있으시겠죠? 약침액이 쭉 들어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자, 허리 쪽에 디스크가 있어서 빨간색으로 염증이 많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약침액이 들어감으로써 디스크의 부종이 감소를 하고 신경이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통증을 줄여주는데 그리고 안쪽에 디스크의 부종을 감소시키는데 신약침요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신약침 치료를 알아봤습니다. 특징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신약침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주사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스테로이드제 같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천연 한약물로 만들기 때문에 내성이나 아니면 부작용 같은 부분들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벼운 뭐 중증의 디스크나 아니면 가벼운 근육통부터 전부 다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 후에 특히나 한방 쪽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수술 후에 수술은 잘 됐는데 이제 부작용들 때문에 뭐 통증이 잘 줄어들지 않는다. 네. 아니면 디스크 치료는 잘 됐는데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다리 쪽의 통증이나 아니면 기능 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네. 케이스들이 한방적으로 되게 많이 찾아주시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의 신약침요법이 보다 효과적이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시술이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뭐 또는 고지혈증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른 치료법들, 특히나 스테로이드제 같은 부분들의 제한점이 따르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이제 전혀 문제 없이 시술을 네.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척추질환의 한방치료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 02-6676-0114번 전화를 주셔서 궁금증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오고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네.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네. 척추가 있잖아요. 네네. 브레이지 어디에 듣는 쪽, 네. 그쪽이 많이 쉬었거든요, 제가. 네. 네. 그 뒤로 네. 허리가 많이 아파요. 허리 쪽에 통증이 심해지고. 네네. 그리고 목이 있잖아요. 그 귀 끝에 있잖아요. 그 머리에서 끝나는 부분. 네네. 네, 거기서부터 네. 어깨 있는 데까지 굉장히 심하고 고통이 심하거든요. 네. 아, 자, 어머님 지금 우리가 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 진행을 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한의원 가서 네. 그냥 대충 그냥 간단한 진료하고요. 네네. 네, 그리고 그냥 그런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폴로로. 네네. 프롤로 요법이라고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네. 이 프롤로 주사를 몇 번 정도 맞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한 네. 3번 정도. 3번 예전에 정도 맞았고, 맞으셨고. 맞았고요. 네. 지금 어머니- 현재 지금 한 번 맞고 두 번째 지금 맞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아. 두 번째 지금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어머니 지금 치료를 받아서 받으신 지는 대충 얼마 정도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 정도 맞으셨고. 네네. 자, 효과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통증의 완화. 효과는 좀 있어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효과를 조금 못 보시는 것 같고. 자, 어머님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자, 네네. 일단 허리 쪽은 우리가 통증이 있다는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뭔가 문제가 됐다는 부분들은 대충 아시는 것 같고요. 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쪽에 뭔가 디스크 쪽의 문제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들을 짚어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목 뒤쪽에 뼈가 딱 끝나는 부위가 보통 디스크 때문에 그렇게 아픈 부분들이 아니라 디스크가 나옴으로써 그 주변 조직들이 아까 근육들이 되게 많이 긴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많이 뭉칠 수 있는 부위가 아까 이 목 뒤쪽에 이쪽에 딱 내려가는 부위에 후두하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되게 수축을 잘 하거든요. 보통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내가 혈압이 오르나 봐, 아니면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디스크 쪽에 문제가 생기고 신경 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 그리고 등 쪽까지, 그리고 어깨까지 근육들이 많이 수축을 하게 돼요. 이러면 되게 힘들어지시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뭐 마사지 받고 끝날, 그리고 뭐 진통제를 복용하고 끝날, 그리고 뭐 찜질을 하고 끝날 그 정도 상황들이 아니시거든요. 네. 지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허리 쪽이랑 목 쪽이랑 아마도 디스크 쪽의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 신경 쪽의 증상들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권유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치료하시는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시기 때문에 네. 효과라는 부분들이 확 나타나시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기본적인 우리가 3회면 3회, 아니면 뭐 몇 회면 몇 회 이렇게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해보고,
효과가 조금 더디다라고 생각이 되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정밀 검진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허리 쪽에 그리고 목 쪽에 지금 내 디스크랑 내 신경들 그리고 내 뼈와 근육들이 어떻게 돼 있다는 부분들을 먼저 검진을 해보시고 적절한 치료법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네. 일단 치료 잘 먼저 받으십시오. 네. 자, 어머니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척추가요. 네네. 이렇게 하나가 좀 이렇게 골다공증도 심하고 해가지고 하나가 이렇게 약간 내려앉았다 하더라고요. 네. 아, 병원 검사 결과가요. 네네. 그리고 하나도 조금 좀 위험하게 안 좋다는데 이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척추가 내려앉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예, 척추 하나 뼈가 네. 옆으로 이렇게 좀 내려앉았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지금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네. 번째가 척추가 진짜로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척추가 주저앉는 부분들이 우리가 네. 압박골절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은 근데 뭔가 이제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물건 들다가 심하게 삐끗하거나 이런 경우에 확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통증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내려앉았다 이 정도로 끝나지가 않거든요. 환자분들께서 대부분 병원을 급하게 좀 찾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시술이나 이런 치료법들을 하세요. 자, 두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게 그냥 급하게 확 주저앉은 게 아니라 퇴행성의 골다공증 때문에 천천히 내려앉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뼈와 뼈끼리 있는 그 사이에 디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디스크가 들어가는 공간들이 좁아진 것들을 또 선생님들께서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후자의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엑스레이를 찍으시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을 겁니다.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게 4번, 5번 쪽이랑 그다음에 5번하고 천추 1번 쪽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아마도 한 군데에서 간격이 많이 좁아졌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도 간격이 약간 좁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소견을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치료나 이런 것들은 좀 받으셨어요? 아니면 우리가 검사나 진단만 좀 받아보셨을까요? 그냥 지금 여기는 지리산이라서 어느 한의원에서 침이랑 한약을 쓰고 있는데요. 네네. 네. 예, 그쪽으로 좀 한번 가보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다시 전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치료를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한 달요. 한 달 정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처음의 네. 증상과 지금의 증상을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그냥 좀 많이 그렇게 많이 안 움직여도 네네. 왼쪽 그냥 허리가 이게 뼈와 뼈가 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부딪히는 느낌이 그다음에 있으시고. 왼손이 좀 저리고요. 왼쪽 손 저리시고요. 자, 방금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허리 쪽이랑, 그 다음에 엉덩이 쪽이랑, 다리 쪽이랑, 그 다음에 왼쪽 손이 저린 거는 사실은 약간 별개의 문제세요.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당신은 지금 팔이 저리니까 디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목 쪽에서 우리가 근육이 많이 눌리거나 아니면 어깨 쪽에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생기는 또는 이제 혈액순환의 문제도 팔을 저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네. 지금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네네.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치료법들을 이 부분을 각각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어머니 더 궁금한 점은 저희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추후에 상담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례들을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사례인가요? 네, 이번에는 조금 심하셨던 그런 환자분이셨어요. 네. 34세에 역시나 또 젊은 환자분이셨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 쪽이랑 그다음에 협착증까지 같이 갖고 계셨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평소 때 이제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뭐 젊은 나이에서는 여자분들이 요새 운동 잘 안 하시거든요. 허리가 많이 그렇거든요. 약해진 네네.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게 되고 임신 상태에서 허리가 급속도로 나빠지다가 출산하고 나서 육아랑 가정 일을 하게 있는데 허리 쪽에 통증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네. 네,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치료를 이제 좀 받다가 치료에 효과가 별로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워서 이제 우울증까지 그렇게 빠졌던 좀 힘들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먼저 검사를 좀 진행을 해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번, 5번 쪽에 디스크가 조금 많이 터져서 심하신 그런 케이스였었는데 뒤쪽에 신경이 내려가는 부분들이 지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네. 이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이 뭐 거의 힘들고 아기를 안아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오른쪽 편에 신경이 거의 없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응급으로 또 오셨기 때문에 동작침 요법을 먼저 시작을 하고 네. 그다음에 추나요법 그리고 디스크 치료 한약들, 신약침 요법들 이런 복합적인 요법들을 총체적으로 좀 동원을 했었고 네. 다만 다른 환자분들이랑 조금 틀린 게 증상이 너무 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네. 입원 치료를 진행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입원을 했을 때는 일주일간 차도가 없어가지고 환자분들도 너무 힘들어하셨고요. 2주차 때부터 천천히 허리를 굽히는 것들이 좀 좋아졌었고 3주차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좀 급속도로 좋아지게 됐고 4주차 이제 치료가 말미에 좀 다다를 때 환자분 이제 말씀을 빌자면 제가 이제 앉아서 또는 서서 바지를 입을 수 있어요. 또는 양말을 신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게 기뻐하셨던 네. 우울증까지 많이 좋아지셨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한방 치료하면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편견이 좀 있어요. 실제로 네. 좀 어떤가요? 저희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좀 연구를 해보니까 평균적인 통증에 소실되는 그 강도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그냥 간단한 우리가 디스크 쪽이랑 그다음에 염증이랑 이런 부분들은 1주에서 2주 정도의 치료에서 충분히 통증이 금방 가라앉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일상적인 활동들 그리고 업무 보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들이 됩니다. 네. 그리고 중증의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료가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2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보셨던 그 심한 그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 또는 퇴행성이 너무 심하시다, 연세가 좀 많으시고 네.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2, 3주의 입원 치료를 하고 이후에 한두 달 정도의 외래 치료를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방치료법.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또 추나요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려야 될 추나요법이라는 부분들은 척추가 삐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디스크 쪽에 하중이 많이 가해지고 이 부분들이 우리가 협착증 그리고 네. 디스크를 일으킨다라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골반이나 아니면 목 쪽이 일자목이 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골반이 틀어진 상태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디스크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부분들을 저희가 그 영상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자,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 허리 쪽으로 좀 많이 불편하신 분이고요. 다리 길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한쪽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네. 오른쪽으로 좀 앉아있게 되면 디스크라는 건 물풍선이랑 똑같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압력을 줬을 때 반대편으로 지금 이렇게 튀어나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디스크가 되는 거고 신경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다리가 많이 짧아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반에서부터 허리 쪽의 요추 마지막으로 목까지 이렇게 교정을 하게 되면 다리 길이가 맞춰지고 그다음에 환자분들의 비정상적인 디스크 쪽의 압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나요법까지 한방의 척추치료법을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또 재발인데요. 네. 어떤가요? 한방 치료의 가장 이제 메리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네. 가장 모토로 삼는 부분들이 근본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더 이상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치료든지 본인이 관리를 하지 못하면 재발하지 않는 치료법들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한 양방을 통틀어 가지고 100%의 치료법들은 없거든요. 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해가지고 환자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통증이 없도록 만드는 게 저희 치료법.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꼿꼿한 허리를 유지하는 것들이 목표라고 삼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3년 뒤에도 87%, 네. 그다음에 5년 뒤에도 84%의 치료 없이 환자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한방 치료의 어떤 부작용이나 또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으면 좀 몇 가지 일러주세요. 네. 한방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조물을 손상시키거나 있던 부분들을 떼어내거나 아니면 뭐 안쪽으로 뭐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치료를 하게 됨으로써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증상들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을 잘 적용을 하면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척추질환의 한방치료법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원장님만의 좀 꼿꼿한 척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좀 알려주세요. 아까 디스크가 생기게 된 배경이 한쪽으로 내가 뭐 편측 운동을 하거나 자세가 삐뚤어지거나 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척추라는 것들은 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이 부분들의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5 법칙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505 법칙이요. 네, 서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앉아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든지 50분을 어떤 자세를 취했으면 5분간은 내가 서서 활동을 한다거나 허리를 좀 풀어준다거나 네. 목을 좀 스트레칭을 해준다거나 하다못해 운동이 아니라도 내가 화장실 한번 갔다 오거나 아니면 차를 한잔 하고 오는 이런 법칙들을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505 법칙 여러분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꼿꼿한 척추의 비밀 한방 척추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자생한방병원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